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미국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연내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이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회복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2180선을 넘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감사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섹터에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할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습니다. 문자 받고 있는데요.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받으리지 못했던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문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DBS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는지요? 네, 왜 이거부터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상패 시즌이죠. 예, 3월달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순식간에 잘 올라갔던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거래 종목이었었는데 참 이제 중소형주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여러분들. 이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정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아직까지 뭐 대형주도 있어요, 여기에. 예, 대형주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망세가 뚜렷한 그런 장세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참 시원한 이제 사이다 같은 한 방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글로벌 증시는 지금 뭐 호재로 인해 가지고 나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물론 이제 혼조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미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주변주 국가들 증시를 보게 되면은 와, 참 이제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연초 대비해 가지고 정말 막강한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이제 시세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제 사이다 같은 이제 한 방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사이다는 필요 없습니다. 예, 재미가 상당히 지금 없는 상황인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늘 그렇게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IT 섹터들이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됐었죠. 자, 그래서 IT가 오늘 왜 올라갔는지, 과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부 시간은 뭐 이제 강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스피드 있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제가 강의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에다가 최대한 시간을 좀 할애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피드 있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강의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록부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상장 폐지 시즌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감사 보고서가 실적으로 해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이 뭐 제가 대박 스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애들. 그 중에서도 거래 정지가 되었던 이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IT 쪽으로 해서 쏠림 현상, 왜 IT 쪽으로 해서 쏠려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에요. 예, 지금 이제 거래에서 뭐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솔, 홈테크, 예, 인지컨트롤스, 금호전기, DY, 혜태제과식품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정말 막 예,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제출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아직까지는 방심을 하지면 안 되겠고 일단은 큰 화는 내일까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4월 달 초까지는요. 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시즌 정말 이제 3월 달만 하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종목 수가 더 화를 미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제 눈 자체 있죠. 좀 더 이제 키우셔야 돼요. 너무 개별 성향이 강한 종목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펀드멘탈 여러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경쟁력 자체가 있는 기업, 핫플레스 뜨고 있는 산업에서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만이 앞으로 이제 선두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장을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감사보고서를 이제 뒤늦게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아마 이제 내일까지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음 주 같으면 이번 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3월 달 자체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은 4월 달 정도 내에서 있죠. 초가 조금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때요? 응? 예, 원래 3월 달 정도에서는 누가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아, 현대바이오를 비롯해서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상당수가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3월 달 정도 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뭐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커요. 응? IT가 아무리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래소 같은 IT 주도화에서 이끌 수 있겠지만은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IT 주도화에서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시세가 많이 터져야 돼요. 동반적으로 해서. 예, 그래서 IT 내에서 주도주가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종목 수는 많은데 덩치가 상대적으로 해서 열세 있다. 예,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내일까지는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좀 무난하게 이제 거래 정지가 될 만한 놈들은 예, 기업들은 다 된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적극적인 매매 시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매매 시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야간 무료 방송에서는 종목을 많이 안 드립니다. 응? 똑같은 거. 충분히 안정적. 첫 번째, 안정적이다. 응? 두 번째, 경쟁력이 있다. 세 번째 같이는 관심을 받고 있다.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이 시기만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색깔이 있는 예, 텐마주라든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대박스쿨 계속적으로 해서 주시해 주시고 끝나면은 뭐다? 예, 야간 무료 방송 예,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종목이죠. 솔트웍스가 자, 어떻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죠? 이 기업을 놓고 보게 되면은 부채도 없어요. 응? 부채도 없습니다. 부채도 없고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적자 기업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한순간에 어때요? 응? 한순간에 하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하고 바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애시당초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예, 즉각적으로 해서 이제 금강원 내에서 거래 정지부터 시켜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뭐 주가를 그냥
아웃된 때려버리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 정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응? 참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로서. 응? 예, 전문가로서. 정말 개인들이 원하는, 정말 개인들이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에 올까? 응?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장되고 있는 종목 수가 2,300개 종목과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제가 전문가인 저조차도 이런 기업들 자체가 상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기업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5천억이 없게도 뒤통수를 맞는 기업도 있어요. 8천억 시총 기업. 응? 예. 상당히 저는 오늘 이번 3월달 상패 시즌을 딱 보면서 조금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만큼의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종목 자체를 더 세심하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 예, 이런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패 시즌은 거의 뭐 이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로써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이제 3월달 한 주하고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좀 비중 조절에다가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4월 달을 조금 이제 겨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해서 강조하는 게 제약바이주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주를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제약바이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해서 재미가 없고 침체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론사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삼성,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누구죠? 예, 마이크론사죠. 마이크론사가 감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때요? 예, 빵끝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 정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고점. 예, 정확하게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다음 달에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 자체가 본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하해예요. 상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죠. 재고자산. 와, 현대차가 저 주차장에서 엄청난 넓이의 이제 주차장에서 빼곡하게 지금 자동차들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신차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업이익을 지금 메꾸고 있는 구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재고가 역대급의 사상 최고급의 역대급의 그런 이제 재고 자산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많이 하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니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형주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대형주 자체가 조금 오늘은 대형주 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개별주가 못 가는 하루였어요.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를 위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오늘 같은 날 정말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어요. 근데 내일은 좀 다를 겁니다. 내일은요. 자,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IT 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IT 쪽 내에서 어떤 종목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 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었던 종목이죠. 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과대 낙폭에 따라서 어때요?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쉬고 얼마 전에 강하게 올라갔었죠. 근데 어때요? 오늘 뒷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오전장에 올라갔던 부분을 상승 부분을 그대로 이제 반납되고 있죠. 지금은 반도체 자체가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여전히 대세예요.
예,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있는 애들이 실적 자체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전망이 좋습니다. 예, 전망이 좋아요. 참 이쪽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정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기타 이의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눈에 띈다고 하게 되면은 대박스쿨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한번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DBS 전문가는 현재 시점에서 있죠. 자, 지금 제가 항상 야간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매매를 할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장에서 매매를 할 게 없으니까 제약바이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매도 차익 매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갈 게 없어요. 오늘 전기차가 그나마 오랜만에 아주 1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한 달 쉬고 한 달 보름 만에 올라간 전기차가 예, 과연 전기차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좀 힘이 약해요. 아직까지는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낙폭과대 저평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IT 그리고 5월 달에 재료 부각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뭐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디램 이런 쪽의 반도체 같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비메모리 쪽은 이미 고점이에요. 근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경쟁력이 있고 올해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겠습니까? 예, 갤럭시 폴드를 비롯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휘어지는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장비하고 소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덕산 네오록스를 1월 달 정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40%가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직도 못 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이온텍. 예, 부이온텍. 이제는 IT 내에서도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고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IT가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주를 매매를 하셔가지고 과거처럼 뭐 신라젠이 뭐 10,0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 10만 원, 15만 원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IT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제약바이주는 재미가 없더라도 한방쇼가 있는데 반면에 IT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얘네들의 이제 단점이에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상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 가담이 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쪽입니다. IT 쪽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IT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서는 거의 IT를 제하고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4월 달 정도 내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 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을 곧장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DBS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상장 폐지 시즌에 대한 이야기, 또 비메모리 반도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양안 방송에서는 자,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저는 이번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동안에 주도를 했던 신규 상장주가 다시 한번 이제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어쨌든 지금 안정적이고 강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반도체, IT 쪽이죠?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창투사 정부정책 수혜주 기억하시죠? 단번에 1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딱 차트 어떤 종목일까요? 진격 시그널, 무패 전적. 1단계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저 라인대 돌파가 되면 바로 이제 10% 정도 이상. 저는 많이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10에서 20% 정도만 이제 수익을 그 정도에서 이제 설정을 하세요. 뭐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50%짜리 종목이다, 100%짜리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수익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정확하게 17% 정도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30분 정도만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만큼의 값어치 제가 분석했던 자료를 바탕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정보를 받길 원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차리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30분 정도 딱 투자를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멋진 한 방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진격 시그널 1단계 바닥에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으로 의존했던 주식 의리만 상하고 이제 제 스스로 매수한 머큐리 매수 11,977원 25%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디베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랑 닮았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스 전문가님 닮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좋아할지 아니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기분 좋게. 자, 머큐리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머큐리. 그러면 이 종목 자체가 어디 섹터입니까? 5G죠? 5G가 다음 달 5일부터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조금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는 대세예요. 그죠? 최근에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한풀 좀 꺾였지만은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돈다고 하게 되면 반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매입 단가, 다음에 이제 비중 나쁘지 않습니다.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하시고 단 신규 상장주인 만큼 여기에 따라서 대응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축이 되는 이제 봉 자체가 여기입니다. 축이 되는 봉 자체가 여기고요. 3월 15일 정도가 되고요. 1,800원. 정확하게 지지선 설정을 얼마 하냐? 1,800원 정도를 설정합니다. 요거 깨지면 큰일 나요. 요거 깨지면 바로 하단 이탈이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인데 여기서 내일 정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나왔던 12,000원짜리 이거를 사수를 해야지만 강하게 반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차를 얼마 정도를 잡을까요? 13,400원입니다. 13,400원 정도에서 반 정도를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신고가 14,500원을 돌파가 되면은 한 15,000원 있죠? 15,000원 부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주. 대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 이 가격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4월 5일 정도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타이틀을 달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 분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머큐리 지지선은 1,800원, 1차로 13,400원까지 오면 반매도 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14,500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12님의 문자입니다. EM코리아 9,400원에 70% 꼭 상담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1월 말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수소차가 어저께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죠.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9,400원 정도. 너무 높게 샀어요. 너무 높게 샀고
와, 어떻게 비중이 70%입니까? 큰일 났네, 이제. 만약에 비중 자체가 10% 정도가 되면은 지금 구간대에서 더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비중이에요, 우리 시청님. 응?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70% 정도면 정말 이거 봐보세요, 한번. 바닥권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응? 예. 아,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은 앞으로 험난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주봉상에서 기준선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6,7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지지선 설정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반등 자체가 제로 대비해서 너무 반등이 너무 약해요. 일단 3월 달은 좀 지나가야지만은 다시 한번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4월 달까지는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다 기술적인 반등. 지금은 이거를 들어 올렸던 주체가 여기서 이 물량을 다 털질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쌍봉을 만들어야 돼요. 쌍봉을.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죽여놓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중 자체가 없으시면은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단계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예,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대로 사수하시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8,000원대 놓고 할 수 있어요. 일단 8,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반이라도 때리십시오. 응? 충전소이기 때문에 핵심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8,000원 정도 내에서는 비중 축소 거기를 만약에 탈환하게 되면은 한번 이제 9,000원 초반까지 있죠. 잘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마지노선을 6,000원 정도로 해서 설정 그렇게 해서 대응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안의 손절가 6,000원, 기술적 반등이 8,000원까지 오면 반매도하시고 이 구간을 탈환하면 9,000원 초반까지 가능한데 9,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48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종목 상담 드릴게요. 알루코 3,000원에 비중 50%입니다.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알루코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참 이제 알루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렇다게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죠. 3,000원 정도에서 지금 비중 이제 50%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루코 어떤 기업이에요? 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예? 알루코.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알루코 술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 관련된 기업인데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남북경업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종목 자체가 이제 한번 이제 미끄럼이 타졌던 이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북미 회담 자체가 결렬이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번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해서 소외된 종목입니다. 예, 소외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 반등 자체도 약합니다. 아마도 우리 그 시청님께서 고점권에서 매수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비중 50%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온다. 자, 지금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대하가. 대하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너무 약해요, 종목 자체가. 종목 자체가 너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 쪽으로 해서 제일 약한 쪽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자원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원 쪽. 지금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 2,800원에서 2,900원이에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은 아주 큰 손실은 아니에요. 우리 시청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더 고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격권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 내지는 가감하게 물량 청산도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경협주 내에서 제일 약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약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경협주를 간다면 강한 놈으로 해서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경협주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종목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경협주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물량을 최대한 적당하게 어때요? 가지고 있을 만한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루코는 2,800~900원대까지 올라오면 최대한 비중을 정리하시라 남북경협주는 지금은 보유할 때가 아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631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쇼박스 3,450원 매수 30% 더 기다려야 할까요?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랑 비슷하네요. 종문가님. 이 종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오늘 뉴라는 이제 종목 자체가 아주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시세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도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이제 흐름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이 종목도 이제 과거에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10,000원대 사수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 이제 한국 영화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되었던 이제 영화들이 나쁘지 않는 그런 이제 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영화 배급사이기 때문에 배급사이기 때문에 이게 흥행에 달려 있어요. 이 종목은요. 흥행 자체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다고 봐요. 차트 자체가. 자, 지금 주봉이라든가 월봉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자, 주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2,900원대, 그러니까 2,000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사수를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주 강력한 역배열이고 매물 강도가 너무 세요. 그러면 반등 자체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3,680원 메모하십시오. 3,680원입니다. 3,680원. 그러면 지금 단가에서 딱 200원, 220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1차. 그래서 3,680원 정도에서 반매도 내지는 전략매도 한번 때리셔도 돼요. 왜?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더라도 매물 강도가 세요.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잘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박스는 3,680원에서 목표가 설정하시고 반 또는 전량 매도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8351님의 문자입니다. 박호정 전문가님 신뢰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진기업 7,140원에 30% 2월에 들어갔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진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참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이제 사업 M&A를 통해가지고 좀 덩치가 좀 많이 불어난 상태예요. 시멘트. 그래서 건설 이런 시멘트 쪽으로 해서 엮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경협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북미 회담제 결렬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안 좋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어때요? 되게 양호한 거예요. 안 빠진 겁니다. 이 정도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대화가 이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이 자리가 있죠. 정확하게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 저항권입니다. 얼마입니까? 7,700원입니다. 7,700원. 7,700원 장대가 아주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 자리를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가 7,140원?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저는 차라리 어차피 북미 회담 결렬되고 이거 대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 자체를 만약에 조금 더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그러시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10%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고 나머지는 오히려 저는 본정가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어요.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정가 내지는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더 가져가시면 10%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만 딱 유지하시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7,7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단선 반드시 여기 6,800원 이렇게 해서 설정 대응하시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은 7,700원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하단 지지선은 6,800원 설정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15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유틸렉스 13만 3,500원에 20% 어제 매수했는데 급락하네요. 반등 가능한가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근 많이 올랐는데 요즘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5%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죠? 네, 바이오 쪽. 여기에서 이제 면역한 항체, 이중항체 쪽으로 해서 아주 대세가 나왔었죠. ABL 바이오. 이 종목도 이제 그 대세 흐름에 이제 동참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13만 3,500원. 그러면은 거의 여기, 거의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 시장님. 그것도 20%. 다행스럽게 비중 자체는 아주 과도한 비중은 아닙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딱 들어간 자를 잘 보세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상장 이후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6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13만 원까지 저기 그 14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더블 이상까지 올라갔잖아요. 바닥권 대비해서 100%가 올라갔어요. 예,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신규 상장주 바이오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몰려가니까 계속 그런 놈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단기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때요? 이 부근 자체가 고점을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쉬어가야 돼요. 오르막길이면 쉬어가야 됩니다.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 무슨 시즌이죠? 상패 시즌?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코스닥 개별주. 이런 종목군입니다. 자,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는 내일 정도가 지나가면은 내일이나 다음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고요. 11만 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 자체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13만 원, 13만 원에서 13만 4천 원 자체가 매물 저항권이 될 겁니다. 거기가 1차예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반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탈환한다, 그러면 신고가를 타고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 15만 원 정도까지. 예? 근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딱 듣기 좋은 것만 딱 듣고 싶죠. 주식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3월대 정도에서 대세적인 이런 이제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권이 있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지지선 설정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규주는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해서 한 번 올라갔다면 안 됩니다. 떨어졌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처럼 그 어떤 종목보다도 상당히 위험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신규 상장주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틸렉스는 11만 원 지지선 말씀하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13만 4천 원대 이 구간이 매물 저항대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탈환하면 신고가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00님의 문자입니다. 한솔홈데코 매수가 1,620원에 비중 80%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을 정말 많이 담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한솔 홈데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테마로 묶여 있죠? 네, 경협주죠. 이제 산림, 나무 심기 이런 이제 산림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산업 자체가 대장이에요. 이 종목은 부대장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서 각장 적극적으로 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 철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산림, 이런 쪽으로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시세가 분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상당히 이 종목도 이제 개인들의 과도한 이제 그런 이제 신용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1,520원, 1,520원인가요?
네, 1620원? 아, 눈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1620원, 14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200원 정도 지금 단가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응? 지금 8시 뉴스를 트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응? 8시 뉴스를 트면 뭐예요? 엔터 관련된 연예계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북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옵니까? 예, 찔끔 나옵니다. 찔끔 나옵니다. 예, 그만큼의 지금은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이고 2개월이고 3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남북경합주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라.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저는 건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물 타면 안 돼요. 예, 물 타지 마시고 하단선 라인대가 1,350원입니다. 1,350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1,350원을 설정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1,500원 정도에서 줄이세요. 응? 만약에 올라가면은 1,500원 정도에서 줄이시고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은 예, 가급적이면은 최대 얼마? 강력한 저항대가 아쉽게도 1,600원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 정리한 쪽으로 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홈데코는 하단은 1,350원 설정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1,500원까지 보시고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 나오셨습니다. 만약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최대로는 1,600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95님의 문자입니다. 만도 33,340원의 매수, 보유 또는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 만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현대차가 바닥을 찍고 오는 정도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망이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전기차라든가 어차피 수소차 관련된 부분은 수소차는 테마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다 하고 전기차는 슈퍼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대세적인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꼭지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엎어졌죠. 작년도 시장 영향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대표적인 뭐예요? 2016년도부터 해서 대세적인 파동, 즉 전기차가 올라갔던 시기에서 똑같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때요? 올라갔다가 조정도 똑같이 조정 시가 나왔죠. 고점권 6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 원. 예, 반토막 났죠? 차트를 보더라도 반토막 난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저기 위쪽까지 반이라도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은 진격 차트를 통해서도 당장에 올라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매입한 단가를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거에 애증이 있다. 가지고 가셔도 돼요. 정말 엄청난 전평가는 맞아요. 근데 실적이 올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물음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대박스쿨을 통해서 자동차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테마적으로 해서 수소차, 전기차 잠깐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쪽을 적극적으로 해서 매매에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의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겠다 하시면은 지지선 설정을 29,0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29,000원. 여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32,500원에서 33,000원이에요. 저는 이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응? 예. 이거를 만약에 탈환하면은 최대 많이 올라오면 35,000원까지입니다. 35,000원. 메모하십시오. 35,000원. 예. 그래서 크게는 제가 안 보고 만약에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이제 가져갔다가 버티겠다. 그러면 35,000원까지 가져가셨다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 가격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29,000원 지지선 설정하시고 32,500원에서 33,000원 구간까지 오면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또 이 구간 탈환한다 하면 3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6452님의 문자입니다. 솔리드 3,500원에 80%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5G를 제가 작년도 이맘쯤에 한 3월 달은 아니었어요. 작년도 2017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2018년도
1월 달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정작 올해 상용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향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KMW까지 딱 얘네들만 올라가고 원래 이 5G 통신장비 업체들이 종목 수가 한 20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 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 자, 솔리드 같은 중계기 쪽에서는 아주 특화된 아주 강자입니다. 중계기 5G 자체가 이제 4G 대비해서 어때요? 어떤 이제 기주기라든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중계기 같은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기업이에요. 정말. 펜텍을 비롯해서 펜텍을 왜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많이. 솔리드는 약간 좀 길게 가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해 분명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조금 움직임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지지선 설정을 3,1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20% 사이즈예요. 많이 들어가면 20% 정도 이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1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3,900원 있죠? 이 자리를 탈환해야 돼요. 여기를 탈환해야지만 요 하락을 나왔던 이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은 4,400원, 4,500원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서 4,000원대 초반 있죠? 그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탈환하게 되면은 4,400원에서 4,500원 정도 거기까지 한번 이제 보시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지지선 3,100원 올라가면 3,900원을 탈환해야 하는데 3,900원 탈환하게 된다면 4,000원에서 4,5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상담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관이 어떤 종목 공개하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장식할 이제 마지막 이제 무료 방송이죠. 여러분들 대박스쿨 끝나게 되면은 야간 무료 방송 저한테 자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실 겁니다. 30분 정도만 저한테 딱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찾아오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법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제가 요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친구는 이런 패턴이에요. 바닥권. 어쨌든 저는 안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패 시즌만 딱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조금 개별적인 성향,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안정적이고 핫한 친구는 어디다? IT 쪽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어떤 종목?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새내기주를 하나 정도를 딱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경쟁력 있는 새내기 반도체주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대박스쿨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